이 부분은 세탁실이고요. 세탁기가 이쪽에 놓여질 예정이고, 간이 샤워기가 설치되어서 애벌 빨래도 하거나 강아지 목욕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루와 타일 단차가 나는 곳에 재료 분리대를 펜으로 절곡을 해서 맞췄고요. 마루가 절곡된 재료 분리대 이 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서리에서 봤을 때 타일과 마루가 이렇게 깔끔하게 재료 분리로 마감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방 싱크대가 놓여질 부분이고요. 아덱스 X18 압착 몰탈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부장이 가려질 선 이상으로 이렇게 오버랩 되게 선을 잡아서 타일 시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상부장이 가려질 기준선보다 오버랩 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상부장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체 타일이 쭉 천정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창문 주변은 측부와 인면부를 이렇게 45도 커팅을 해가지고 전리컷이라고 하는 공법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일과 도장 마감이 만나는 곳에는 재료 분리대 몰딩을 써서 마감을 하는데, 몰딩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각형, 라운드형, L자형, 그리고 라운드형으로 해서 부드럽게, 또 백색으로 해서 도장과 타일선에 재료 분리선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백색 라운드형을 설치를 했고요. 몰딩은 기호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일 시공이 끝난 후 타일 사이사이 매지 시멘트로 사용될 아덱스 FG4 매지 시멘트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타일 색상하고 맞춰서 시공하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로 많이 시공하고 있는 타일 세면대가 설치될 베이스 작업입니다. 금속 프레임으로 이렇게 미리 틀을 잡아 놓고 이 위에 타일로 마감하여서 타일 자체가 세면되게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현관 부분 타일이고요. 타일과 타일 단차들을 인접 타일 모서리 부분 이런 부자재를 활용하여서 단차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현관 중문 부분에서도 마루와 타일의 재료 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몰딩을 저희가 절곡한 거를 여기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관의 타일 마감과 현관 문턱에 마감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2mm 정도 턱이 있지만 시공 오차 정도로 생각하고요. 1대1로 맞추면 타일의 단면이 좀 드러날 우려도 있고 매지 처리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타일과 이 문턱이 턱도 없이 매끄럽게 1대1로 딱 마감이 지어지는 게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관에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모래 먼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빗자루질로 현관을 청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쓸어서 바깥쪽으로 배출시키기 용이한 상황이 되려면 이렇게 여기가 턱이 져 있어서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턱이 없으면 좀 바깥쪽으로 쓸어서 먼지 청소를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설정을 잘 해서 타일과 문턱을 1대1로 마감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현장에 시공될 네스트 회사에서 만들어낸 6mm짜리 돌마루 부품인데요. 접착 방식이 아니라 강화마루 같은 형식으로 홈들에 서로 체결되어서 물려서 끼워지는 방식으로 바닥에 깔아 놓는 시공으로 설치되는 마루입니다. 바닥 평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접착 마루가 아니다 보니까 재료 분리대에서 만날 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덮어주는 재료 분리 부자재가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부분은 수시로 지나다니고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프로파일 마감하는 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가공을 한 재료 분리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쪽으로는 타일 속이 매립돼서 고정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마루가 끼어 들어갈 수 있게 가공을 해서 끼워서 마감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1층 거실 부분부터 계단까지 페인트 마감이 완료되었고요. 바닥 계단까지 다 마감이 끝나고 난 후에 스크래치 난 부분이나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다시 한번 리터치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감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공정들로 스크래치가 나거나 오염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커버링 내지 보양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잘 관리해서 마감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2층 화장실 부분이고요. 이쪽이 샤워 부스 공간입니다. 트렌치로 작업을 해 놓았고요. 샤워 공간과 샤워 공간 전 공간에 물턱 작업이 타일 한두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가 이쪽에 설치되어서 샤워하면서 튕기는 물은 이쪽 샤워 공간에서만 흐를 수 있게 물턱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일 매지 시멘트 작업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쪽 공간은 별도로 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변기와 세면기 사이에 별도로 배수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2층 주방 부분이고요. 2층 주방도 역시 하부장, 상부장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냉장고장 들어가는 부분이 타일 마감이 필요하지 않는 공간은 빼고 이렇게 출된 부분만 타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일 작업할 때는 가구가 들어가는 선들을 미리 설정하여서 그 가구 들어가는 선보다 오버랩 되게 타일을 해주고 필요 없는 공간을 뺨으로써 공사비를 전략을 하여서 실용성 있는 타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측부 마감 1층에서 동일하게 백색 라운드 몰딩을 사용하였고요. 도장이 아니라 여기는 도배 마감이 이 몰딩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오픈 수전함이 들어갈 오픈 수전함 박스이고요. 오픈 수전함 속 커버에 맞춰서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감 커버가 오픈 수전함 속 커버보다 한 테두리로 한 15m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 커버에 맞추면 마감 커버를 했을 때 깔끔하게 덮어서 마감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감 커버까지의 깊이를 잘 재서 여기에 닛불이 끼어 들어가는데 닛불 치수가 각 치수에 맞게 규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감 치수를 잘 실측을 해 가지고 주문을 하면 마감 치수에 맞는 닛불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닥 배수 유가 부분이고요. 유가 두께가 두껍다 보니 최대한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깎아서 면을 정리를 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배수구를 깎은 면에 커팅을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방수가 파이프에 완전히 잘 접착되게 방수를 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앉혀지고 나면 이 두께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바짝 앞착으로 두껍지 않게 타일을 깔 수 있기 때문에 물구배를 잘 주면서 문에서의 신발이 걸리지 않는 높이 최소한 75mm는 최소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80mm 정도를 목표로 문턱을 잡고 물구배를 주어서 육가에 맞추고 이렇게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서리 부분을 가급적 몰딩 없이 졸리컷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10T 이상의 포세린 타일 경우에는 졸리컷이 가능한데 독이질 타일이나 10T가 안 되는 8mm 타일 이런 것들은 졸리컷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딩을 좀 이제 써주고 마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화장실에도 대타일 쓰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600각, 800각, 900각 이런 대타일들이기 때문에 몰딩보다는 이렇게 좀 비용이 들지만 졸리컷을 해놓으면 훨씬 깔끔한 마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